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암 걸리기 전의 식사와 걸린 후의 식사는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내가 했던 습관 이런 부분들이 암에 걸리고 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죠. 그 습관대로 가면 내가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을 하더라도 내 몸에 있는 환경은 암을 만드는 환경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재발 전이로 갈 수 있는 뭔가가 암에서 우리가 수술하거나 항암하지만은 100% 암세포를 다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환경이 그대로면 이게 다시 씨가 돼서 크니까 바꿔야죠. 근데 되게 이제 아침을 먹지 않았던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암 환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사회생활에서 바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아침 안 먹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많고, 오히려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을 먹으면 거부감 거예요. 아니, 나는 아침 먹으면 거부가니까 안 먹습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편하지 않나,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게 좋지 않냐 하는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너지는 분배를 나누는 게 좋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먹는 것도 안 좋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피크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빨리 먹으면 혈당이 팍 치솟아 올라가요. 그리고 빨리 내려가 버려요. 그래 되면 결과적으로 먹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허기가 져요. 허기가 지니까 또 간식을 먹게 돼요. 그럼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천천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점심, 저녁 막 먹는 분들이 아침을 안 먹는 분들은 저는 아침을 먹으라고 권해요. 그리고 점심, 저녁만 먹게 되면 틀림없이 이분은 저녁을 많이 먹게 돼요. 저녁에. 왜냐? 어쨌든 아침, 점심 먹어야 할 양을 점심, 저녁에 다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약간의 분배를 해주는 게 좋고, 생리적으로도 아침에 효율적이라. 저녁은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더라 아침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많이 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다 쓰지를 못하니까 암세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산화물만 몽땅 만들어내는 그런 효과를 내니까 분배를 해서 아침에 먹는 게 그 습관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암 환자 식단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한 가지는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이섬유예요. 우리 이제 식단에 우리가 야채를 많이 먹어라. 야채를 많이 먹으라 하는데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 식물이 가지고 있는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을 억제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기능들은 대개 파이토케미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 암 환자분들이 많이 산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미네랄들이 채소에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 위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사실 식이섬유는 이게 그 장 기능하고 관련이 많아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첫째 염증을 없애라. 둘째 장 기능을 무조건 좋게 만들어라. 그게 어떤 격언비스무한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그 장 기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장 기능을 좋게 해주려면 다른 게 없어요. 식이섬유를 막 우리 장이 안 좋은 분들은 막 유산균 찾고 막 하는데 유산균도 먹는 게 좋죠. 그런데 식이섬유를 꼭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서 좋은 균들을, 유해균들을 없애버리고 유익균들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돼요. 우리 식이섬유는 유해균들의 밥이 안 돼요. 유익균들의 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이섬유를 공급해 주는 것은 되게 야채 종류잖아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식이섬유를 얼마 정도 공급을 해줘야 될 건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밥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 반찬 다 채소로 나와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충분한 양인지 아니면 여기다가 특별히 암 환자들은 좀 더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나와 있냐면요. 대개 한 40g 정도를 먹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식이섬유로 40g. 그러면 식이섬유로 40g이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해서 몇 g 정도 되느냐. 우리가 채식이 대개 보면 물이 많이 들어있죠. 확 물을 짜버리고 나면 되게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식 100g 먹으면 식이섬유는 10g 나온다는 뜻이에요. 40g의 식이섬유를 먹으려면 우리가 야채나 이런 부분 채소 종류로 해서 400g을 먹어야 되겠죠. 하루에 400g을 먹으려면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정말 정상적인데 장을 좋게 해줘서 장을 좋게 해주면 면역이 올라가요. 이 면역이 암을 없게 해주는 거. 또 우리가 장이 좋아지면 면역을 좋게 해준 반면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항암제 속에 특히 면역 항암제들에 대한 내성을 막아주는 기능이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 내성을 막아주는 것도 장 기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장 기능이 좋을수록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의 어떤 내성이 빨리 안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0g 정도의 채소를 먹어서 우리가 식이섬유가 한 40g 이상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 400g 먹으려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채즙을 내 갖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즙을 먹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는 것도 있겠지만 식이섬유를 하기 위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를 400g 먹으려면 쉽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나 해가지고 이런 채소들을 가루로 만들고 뭐 동결건조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식단에다 만들어가지고 환자들한테 줘보기도 했어요. 그거는 아주 이제 수분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식이섬유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동결 건조를 하거나 이렇게 나노로 분해를 해버리면 아주 적은 양 가지고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여간 중요한 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식이섬유는 어느 한 가지를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것을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대개 우리가 뭐 잎채소뿐이 아니고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잎채소, 뿌리채소를 골고루 먹는 게 좋습니다. 대개 뭐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식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떤 것만 편식하듯이 먹게 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골고루 먹는 게 좋을 거예요.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김정순 씨께서 보내준 건데요. 현미 가래떡은 괜찮을까요? 현미가 우리가 일반 백미보다는 좋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건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날에 이렇게 먹을 때 가래떡을 먹는다면 사실 이게 가래떡은요, 이게 농축이 된 거예요. 꽉 눌려진 거기 때문에 의외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밥 먹는 것보다도 떡이 훨씬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럴 때 현미 가래떡을 먹는다면 훨씬 낫죠.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평소 때 먹은 현미 양보다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미라는 게 무조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아니에요. 현미는 단지 뭐냐면 우리가 백미의 겉에 있는 부분들을 제거한다는 것 뿐이거든요. 현미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백미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밥으로 현미를 먹는 거하고 가래떡으로 먹는 거하고는 양에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양은 잘 생각 훨씬 더 현미 가래떡이 칼로리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평소 때 먹는 것보다 좀 줄여서 먹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백미로 만든 가래떡보다는 낫습니다.